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주신 사연을 토대로 종목 분석과 그리고 주식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필요한 분이신 것 같아요. 먼저는 이제 자신의 소개를 좀 해주셨는데 평범한 이제 40대 중반의 가장이시고 주식 같은 경우는 팬데믹 때부터 시작을 해서 당시라고 하시네요. 당시에 4억 원 정도를 잃으셨다라고 말씀하시네요. 아무래도 투자 열풍이 불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세력들이 던질 때 그때 매수를 좀 세게 들어가신 거 아닌가. 4억 원을 잃을 정도면 이게 과정은 말씀 안 해주셨는데 돈을 회전시켜서 손실을 보신 건지 아니면 한 종목에 대해서 손실을 보신 건지. 근데 아마 그때 당시에 종목들이 다 많이 올라서 한 종목이든 뭐 회전을 하든 손해보는 내용은 아마 비슷할 거라고 전 예상이 됩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올해 초에 15년 동안 운영하시던 회사를 이제 접게 되셨다고, 건설업에 계셨는데 이제 아무래도 건설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좀 정리를 하신 것 같아요. 이제 요점은 이것인 것 같더라고요. 이제 주식으로 좀 길을 찾고 싶다. 그러니까 주식으로 이제 소득을 발생시키고 싶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이제 메일을 주셨다고 말씀해 주시네요. 그리고 종목에 대해서는 X 플러스 말씀하셨는데 사실 종목에 대한 궁금증보다는 시장에 대한 이제 전반적인 이야기, 조언 그런 것들을 원하시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경험한 선에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오랜만이네요. 이런 이야기 하는 것도 저도. 제가 여러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주식은요, 손실 보는 게 뭐다?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결과. 왜 그러냐면 여러분도 이미 이미 아시겠지만 개인 투자자가 시장에 들어왔을 때는요, 이미 시장이 한참 올랐을 때예요. 왜냐하면 난 주식에 평소에 관심이 없어요. 저도요, 주식 시작하기 전에 주식에 대해서 비관적인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주식해서 망했다. 주식해서 갑자기 저 사람이 사라졌다. 주식해서 사라졌대. 이런 이야기를 저는 주식하기 전부터 들었어요. 그럼 저한테는 어떠겠어요? 주식이라는 게 굉장히 위험하고 하면 안 되는 마치 그런 이미지와 인식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상승장이 오게 되면 너도 나도 다 수익을 보게 되니까 어떡해요? 주식에 대한 그 이미지가 바뀌는 거예요. 나도 한번 해볼까? 나도 돈 벌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돈 벌었다더라 이 소문을 듣고 주식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게 최근에 2020년도에 불었던 투자 열풍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기업 분석이나 이런 거 하지 않고 묻지마 투자로 막 들어왔던 거 아니겠어요? 자, 그리고 이런 것도 알아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2020년도에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럼 2020년도 전에 했던 투자자들은 지금 얼마나 있을까요? 지금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투자 열풍이 불고 나서 뭐가 항상 필연적으로 오게 됩니까? 극심한 조정장이 발생하게 되죠. 이때 버티다 못해 돈 있는 분들은 사실 버틸 수 있어요. 그냥 넣어놓고 없는 셈 치지 뭐, 이런 분들은 버티는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이제 비관적인 뉴스나 기사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나라가 망할 것처럼 막 퍼펙트 스톰이니 뭐니 나발이니 막 그런 거 얘기하기 때문에 정신 못 차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갖고 있고 싶어도 이 매도라는 버튼도 너무 쉽거든요. 매수도 너무 쉽지만 매도도 그냥 감정적으로 그냥 정리할래 하고 던져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손실이 사람들이 보는 게 당연한 거고, 이건 누가 못나고 잘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손실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고 쉬운 것도 없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또 문제가 뭐냐면 이제 현금을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은 특히나 이런 상승장이 어때요? 현금이 많으니까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뭐 더 사면 되지. 나 돈 더 있으니까. 이런 마인드로 했다가 더 큰 손실을 보게 돼요. 아마도 사연을 보내주신 분께서는 어떻게 뭐 4억이란 돈은 엄청 큰 돈이잖아요. 여러분 4억이 어마어마한 게 큰 돈이죠. 이 돈을 잃으셨다는 건 아마 기존에 가지고 있는 어떤 현금, 사업도 오래 하셨으니까 현금도 많이 갖고 계시고 좀 여유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시장에 좀 안일하게 대응을 해서 큰 손실이 일어났던 거죠. 자, 그럼 이제 다음 이야기로, 그래서 이 수익이 이 손실이 나는 거 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니 어떻게 개인 투자자가 4억이나 손실 나나 이렇게 하면서 뭐 핀잔하거나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는 모든 사람이 다 포함이 돼요. 돈이 오히려 현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초신자의 행운이 붙으면 좋고 거기서 끝내면 좋겠지만 더 많이 투자하게 되는 게 사람의 심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람마다 다 다른 겁니다. 근데 보통은 이런 틀 안에서 많은 분들이 주식에 대해서 좀 많이 데이시죠. 자, 그럼 다음 질문. 이제 주식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공부를 하신 다음에 이제 이걸 통해서 수익을 꾸준하게 가져가시는 게 목표이신 것 같아요.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여러분들 공감하시겠지만 정말 현금이 많잖아요. 전략이 두 가지가 있어요. 현금이 정말 내가 많다. 그래서 뭐 당장 생활비 걱정은 사실은 없고 보유한 자산이 많은데 이거 불리고 싶다. 그렇다면 간단해요. 시장이 폭락할 때 좋은 주식, 우량주겠죠. 그런 주식을 담아서 기다리시면 돼요. 6개월이든 1년이든 기다리시면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그렇게 올라가는 매매 전략이 있고, 그렇다면 지금은 현금을 갖고 있어야겠죠. 매수할 게 아니라 이런 전략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자금이 많아야 그 기간 동안 버티고 주식으로 또 살아갈 그 자금을 마련할 수 있고 그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대부분 이런 거는 못해요. 어차피 현금이 많으면 부동산 투자하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잘 안 한단 말이에요. 부동산도 투자해서 돈이 남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매매를 많이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에게 선택의 여지는 사실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내가 주식으로 쉽게 말하면 생활비를 벌고 싶어. 이건 전업 투자자로서 하고 싶어. 그러면 필연적으로 단타입니다. 이건 제가 수없이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가치 투자도 안 돼요. 수익 매매도 안 돼요. 심지어 수익 매매도 시장이 꼬꾸라지면 한 달 두 달 물려갈 수도 있거든요. 오로지 같은 돈을 회전시켜서 매일매일 수익을 내는 또는 단기 수익으로 수익을 내는 이런 식의 전략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주식을 업으로 삼고 싶다고 하면 단타 매매를 필연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단타 매매 하는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오히려 가치 투자, 수익 매매 이런 매매를 하는 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어요. 종가 매수, 단기 매매, 단타 매매, 스캘핑 이런 쪽으로 다 관심을 가지시죠. 자, 그러면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단타는 쉽냐? 얼마 전에 제가 말했던 거 기억나세요? 깡통 차는 사람들이 왜 깡통을 차냐? 단타 했기 때문에 깡통 찬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깡통 차는 사람들은 뭐예요? 상장 폐지. 몰빵했는데 다 이게 회사가 망해버린 거야. 그런 경우 어지간하면 이 두 가지의 경우가 아니고 나서는 깡통은 잘 안 쳐요. 수익 매매하는 사람들도 어지간하면 깡통은 잘 안 쳐요. 반토막은 나요. 근데 원금이 절반이 사라지거나 60%가 사라지거나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단타가 사실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겠죠. 그럼 단타가 왜 위험할까? 저는 한 가지라고 봅니다. 뇌동매매요. 뇌동매매는 뭐냐면 감정적으로 매매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 단타 매매를 했어요. 근데 내가 손실을 봤어요. 그래서 뭐 200만 원을 손실을 봤어요. 그럼 사람의 심리상 그거를 막 이렇게 다시 되찾고 싶잖아요. 손실난 채로 끝나면 그렇잖아요. 또는 손절하기가 싫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수를 껴서 현금 이상으로 물타기를 하는 거예요. 추매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지금 아시겠지만 차트 하나만 볼까요? 이런 거를 한번 걸리면 날아갈 수가 있는 거죠. 우진엔텍 어때요? 우진엔텍 수급 정말 좋았던 주식이었거든요. 근데 조정이 어마어마하게 받았어요. 10%를 뺐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회복을 해줬냐? 아니요, 회복을 안 해줬어요. 그럼 이런 종목에 단타로 들어갔다가 평단 낮추고 물 탔는데 어떻게 해요? 빠져나오지 못하고 고통받고 종가 마감이 고점 대비해서 12%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일주일 잘한 거, 2주일 잘한 거, 한 달 잘한 거, 단타로 돈 번 거 다 한 방에 날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거 하나의 실수에 따라 계좌가 완전 망가져버리는 일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이거는 사례 하나에 불과한 거죠. 미래에셋 비전 스펙 45. 자, 이 종목 장난 아니었죠. 와, 요즘에 수급이 없다 보니까 얼마 전에 그 현대 HD 마린 그걸 올릴 때 제가 그 말씀드렸죠. 노브랜드였군요. 노브랜드 올릴 때 왜 신규 상장주에 돈이 드냐? 할 게 없어서. 테마가 이제 조정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미래에셋 이 비전 스펙 45는 와, 하루 만에 막 150% 이렇게 올랐어요. 이쪽으로 돈이 다 몰려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종가쯤에 어떻게 됐어요? 사망했죠. 마이너스 60%.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마이너스 60%가 박살이 나버렸고 지금은 마이너스 70%가 됐어요. 단타 한번 잘못했다가. 그러니까 단타가 그만큼 위험한 거죠. 위험하다고 해서 하지 말라는 말은 또 아닙니다. 왜냐면 방법이 또 있어요.
그런데 그 방법을 위해서 연마하는 시간은 반드시 필요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연구하고 익히고 계속 복귀하고 이런 노력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타 매매는 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그만큼 이제 내동 매매도 만들 수 있고 또 미수도 껴서 이렇게 순간적으로 판단하는 거에 따라 망할 수도 있는데 이건 무조건 경험을 많이 쌓아야 됩니다. 단타 매매는 그거예요. 경험을 무조건 많이 쌓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메일 내용을 제가 보았을 때 어떤 거를 원하시는지 제가 알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단타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주식으로 업을 삼으시려면 돈을 회전시켜야 되는데 돈이 엄청나게 많아서 이제 시장이 조정을 기다려서 그런 종목들을 가지고 사고 이런 전략보다는 단기 매매 쪽으로 가는 게 필연적이라는 거죠. 한국 주식시장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유를 또 말씀드릴게요. 왜 단기 매매를 할 수밖에 없을까? 왜 전업 투자자들은 단기 매매를 하는 걸까? 시장에 답이 있어요. 자, 어때요? 한국 시장? 한국 시장은요, 중간중간마다 폭락이 너무 잘 나와요, 사실은. 이때가 정말 폭락이 안 나왔던 때고, 폭락이 한번 나오면 계속 이렇게 폭락이 나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한국 국장의 특징이에요. 이건 역사적으로 계속 그려왔어요. 폭락. 폭락을 하면 대응을 할 수가 없어요. 물리게 되고 그걸 계속 들고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시장에서 이 폭락의 원리가 늘 작용하기 때문에 종목을 오랫동안 보유하는 게 굉장히 공포스러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단기 매매로만 하는 거고 많은 사람들이 단기 매매하다 보니까 폭락할 게 더 폭락하는 거죠. 보유하지를 않으니까요. 미국장 같은 경우는 아마도 단기 매매도 할 수 있겠지만 꼭 그러지 않아도 될 거예요.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계속 우상향만 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장은 좀만 갖고 있으면 반등 주고 탈출할 기회를 주고 좀만 주면 반등하고 상승하고 엔비디아도 제가 하락해서 이제 좀 올라가기 힘들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또 신고가 돌파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은 이러한 아주 특권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전업 투자를 한다? 그럼 수익 매매나 단기 수익 매매 이런 식으로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오히려 미국장은 단타가 더 위험하겠네요. 그러니까 이런 특징 때문에 단타를 제가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단타는 단기간에 되는 게 아니라 장기간 동안의 어떤 훈련과 노하우와 경험을 쌓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저한테 물어보신 종목이 엑스플러스라는 종목이에요. 이 종목을 보시면 만약에 이제 제 책을 많이 읽으셨다고 하시는데 감사하게도 제 책을 읽으셔서 가치 투자 종목으로 이 종목을 선택하셨다면 전 나쁘지 않다고 봐요. 하지만 가치 투자로 보유할 때는 또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이 회사의 재무 상황이거든요. 지금 보시면 부채 비율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죠. 이러면 변수가 생길 수도 있어요. 회사가 자금을 조달받기 위해서 주식으로 장난치거나 주주들을 괴롭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될 수도 있어요. 그런 회사에 가치 투자한다는 거 좀 무리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합으로 움직이는 급등을 잘 주는 이런 모양은 잘 판단하셨다고 생각하는데 이 차트는 합격이에요. 차트는 괜찮다라고 보는데 회사의 경영에 혹시나 문제가 생기면 안 됩니다. 그거는 그거대로 문제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세력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세력주로서 세력의 매집을 잘하려면 최근 들어서 또 거래량이 많이 발생해 주는 게 좋아요. 근데 보시면 거래 대금이나 거래량이 많이 터지는 주식은 아니에요. 주가 이제 호가의 움직임도 아마 굉장히 둔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도 좀 조심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도 보니까 뭐 권리락이나 그런 거 온 거 같네요. 회사가. 근데도 뭐 점상으로 밀어 올리고 이런 거 보니까 세력주로서 움직이면 굉장히 좋은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저점에서 좀 많이 흔들잖아요. 저점에서만 잘 잡아도 수익을 잘 줄 수 있는 주식은 맞다. 그렇게 좀 평가를 해드릴 수가 있겠네요. 하지만 오래 보유할 만한 회사는 아닌 것 같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달 안에 슈팅 트레이더도 다시 재오픈을 해서 여러분과 같이 또 프로그램을 통한 매매도 시작을 해볼 거예요. 업데이트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긴 했어요. 그러시면서 경험을 많이 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당장 수익 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욕심에 눈이 멀 수도 있고 그리고 단기 매매로 이제 잘하는 사람들 거를 따라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더 참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정도를 걸어야 돼요. 원칙적으로 하나씩 배워나가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 영상에서 힌트를 얻을 수도 있고 경험을 무조건 많이 쌓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경험을 무조건 많이 쌓으세요. 제가 봤을 때는 5년 이상은 해야 돼요. 주식은요. 무조건 주식에 대한 이 사이클을 이해하고 폭락도 경험하고 상승장도 경험하려면 5년 이상은 해야 된단 말이죠.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